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식민사학의 뿌리와 비실대 역사인식 제고 방안에 대하여 이덕일 교수님 특강과 역사 발효세계 준비 모임 결성을 위한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36판 하시더라도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바로 먼저 가신 송국 선열빛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돌아가신 민주 열사를 향하여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의례는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대략적인 일정을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덕일 교수님 모시고 특강이 있고요. 그럼 인사말과 취지민 발표 그리고 내기빈 및 초청단체 소개가 일부 행사입니다. 2부에 우리 이덕일 교수님을 모시고 좋은 강의를 듣고 우리 또 네 분 토론자 나간채 교수님, 정연애 선생님, 정의권 선생님, 한병생 네 분과 토론자 질의응답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행사는 강주광역시의회가 주최를 하고 우리 역사 바로 세우기 준비 모임이 주관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축사를 강주광역시의회를 대표해서 우리 신수정 교육문화위원장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신수정 의원님, 우리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주광역시의회 신수정 교육문화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실은 좀 더 폼나게 하려면 우리 이제 시의회 의장님이 오셔서 축사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는 얼마나 다행인가 싶네요. 오늘 의장님이 다행히 일정이 겹쳐가지고 못 와서 안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런 자리에 와서 우리 선생님들 앞에서 인사를 드리겠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정말 또 깜짝 놀랐던 게 요즘 어떤 토론회나 어떤 자리에도 이렇게 열기가 뜨겁게 꽉 찬 자리는 의자가 없어서 가져올 정도는 진짜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저도 벌떡 일어나서 뒤에 서 있었는데 이렇게 자리 마련 이런 역사 바로 알기 이런 부분 사실은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 부분을 잘 모르는데 이런 귀한 자리 이런 토론회 또 이렇게 마련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또 의회가 동참할 수 있어서 저는 속으로 너무너무 뿌듯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기회가 좀 주어진다면 그때는 더 많이 해서 좀 폼나게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잘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일 교수님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끝까지 잘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신수정 의원님, 교육문화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정우창 의장님은 인사말이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 내 기분 소개를 우리 현재 역사 바로세우기 준비 모임 실질적인 대표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는 우리 강주연구소 나간채 이사장님 교수님 해드리겠습니다. 사진 찍고 있어.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상 일이 여러 가지로 바쁘시고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이 여러분들께서 멀리서 가까이서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셔서 여기에 오시겠다는 그 정신의 경의를 표하고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자면은 전남대학에서 정년퇴직을 한 지 지금 한 10여 년 세월을 살아오면서 그 감회가 적지 않습니다. 대학에서 지내온 그 30여 년 제가 전남대 사회학과에 봉직하고 있었는데 30년에 맛보았던 것보다도
그 퇴직 후로 했던 경험이 그 기쁨은 더 컸고 슬픔 또한 더 깊었고 노여움은 더 진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와 같은 기쁨과 슬픔과 노여움을 나에게 주었는가? 그것은 이 역사에 대한 새로운 그 암 속에 쌓여 있는 그 어떤 비극과 그 희극, 인간의 야만성에 대한 그러한 그 충격이었고, 그리고 이러한 지식을 접하게 된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바로 여기 앞에 계신 오늘 모신 이덕일 선생이십니다. 이분의 책을 읽고 너무나 이렇게 그 울림이 커서 한번 모시고 우리가 같이 정말 육성으로 그분의 이 인사를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것이 우리가 이 마땅히 10년 이상의 오랜 세월 동안 참 그 어려운 그 감내하기 어려운 순환을 이겨내면서도 그 의지와 열정으로 한국의 사회와 민족에게 주신 이 값진 선물, 역사의 진실에 대한 우리들이 마련한 작은 응답으로 받아주시면 좋겠고, 이 응답은 이덕일 선생에 대한 향한 위로와 격려의 응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본인의 육성으로 우리 역사가 그 치열한 영혼에 준 상처, 그 흔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그 감회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지금 제가 쓴 텍스트에 강좌 개설 취지문이 있습니다. 이걸 뭐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시작에 앞서서 우선 이렇게 멀리 가까이서 이렇게 참여해 주셨는데 몇 분 그 원로들을 제가 직접 이렇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기 광주인데 저 멀리 대구에서 가락정치인회에서 그 대표로 참석하셨습니다.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그다음 이덕일 선생님도 그냥 하시죠. 우리 이덕일이 오늘 주인공이십니다. 여기는 화순의 원로로서 김용규 어르신께서 오셨습니다.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80에서 90 이상 되시는 그 원로들만 소개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재육 우리 원로 교수님 소개. 광주 전남 연구원장을 해오시고 전남대학교에서 교수를 연구하셨습니다. 이어서 그 조재육 교수님과 이어서 이 대한사랑을 이렇게 이끌어오신 김춘섭 교수님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김춘섭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아마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우리 이덕일 선생님은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재학자신데 오늘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아마도 오늘 이런 그 식민사학의 뿌리가 어디가 있느냐 아마 구체적으로 여러분 되게 짐작하실 겁니다. 우리 한사군 문제, 그다음에 임나 일본부 문제, 이게 제일 그 토대가 되는 식민사관이거든요. 그걸 유념 깊게 들으셨다가 역사 인식을 새롭게 잘 해주시기 바라고, 아마 설명을 잘 해주실 것으로 지금 미리 짐작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저 장성대 선생님. 저는 농협 광주 전남 그 퇴직 직원 동맹 전임 회장입니다. 우리 멤버들 8명 이런 역사적인 이런 강의에 기꺼이 참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심 선생님. 반갑습니다. 김상윤입니다. 지방이 안 됐지만은 그 무게로 와서는 한 8학년쯤 되는 우리 천정배 선생님. 예, 천정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기 저 쌍천동에 있는 거기 중산도 거기는 한번 가기만 하면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국조승모회 이종일 원로께서 또 도착하셨습니다. 네. 이래왔어. 감사합니다. 이종일입니다. 청소년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그다음에 저 한민족 문명연구원의 이현채 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특히 이태일님 오늘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바퀴 대충 돌았지만은 아직 그 소개 다 못 들은 분도 계시겠지만 또 양해를 구합니다. 저희가 차례가 우리 역사 바로 알기 강좌 괴설 취지문인데 이걸 다 읽을 수는 없고 한 문단 정도 읽으면서 제 보고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의 국가가 밝은 미래를 열어 나가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작업은 국가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선현께서 언명하셨듯이 인간 사회에서 국가가 형체라면 역사는 그 혼이기 때문이다. 이 지구상에 허다한 국가들이 출현했지만 그 혼이 병들었을 때 국가는 위기를 맞거나 멸망하게 되었고 혼이 건실할 때 국가는 성장하고 발전해 왔음을 잘 말해주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고조선 이후 반만 년의 역사에서 중국과 일본을 접경하였으나 민족적 독자적 정체성을 견지하면서 때로는 평화롭게 호혜 공존하고 때로는 불화하며 적대 관계를 이어왔다. 그런데 조선조 이후 국가 간의 경합이 치열해지는 역사의 흐름에서 대한민국은 중국과 일본에 밀리는 추이를 보여왔으며 이 외세에 기생한 국내의 친중, 친일 매국 세력이 독버섯처럼 번지면서 국가의 위기가 급격히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한말에는 이 나라가 열국 각축장이 되었고 결국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비극을 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한민국은 이러한 난국 속에서도 다시 굴기하여 자주성을 강화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국가로서의 면모를 선양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 축복의 땅에 식민주의 매국 세력이 역사 왜곡과 날조의 만행으로 바로하는 참담한 역사가 지금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다. 이들은 단군 조선을 신화로 왜곡하고 국가의 실제성을 부인하는 등 삼국시대 건국의 장구한 역사를 300년 이상 뒤늦게 시작한 것으로 축소하여 우리나라를 다양한 방법으로 민족 자주와 자존의 위대한 기록을 폄훼해왔다. 그런데 또한 오늘날 한국 사회는 이 민족 세력과 식민 세력 양측 간의 경쟁과 적대가 한층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맞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박해와 고난에 찬 역사의 경랑 속에서도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해온 선각들의 피 흘린 노고는 오늘의 우리에게 지나온 역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 성찰은 매국적 만행을 일삼고 있는 식민사관의 뿌리를 철저히 인식하고 이를 척결해야 할 역사적 당위성 그리고 실천 의지를 굳건히 다지는 결의를 함의하는 것이다. 물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자칫 근현대 세계 역사에서 제국주의가 범한 국수주의의 함정을 마음에 새겨 엄중하게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신 자세에 바탕하여 반만년의 역사에서 면면이 이어온 민족원을 일깨우고 국가의 미래 발전과 융성을 염원하는 뜻을 튼튼히 하기 위하여 새 역사 정립을 위한 시민 강좌를 다음과 같이 기획하였다. 현재 대한민국은 겉모습은 번성하고 있지만 국가의 혼에 번지는 병마는 미래 발전에 전망을 좌우할 만큼
결정적인 위기를 초래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혼이 있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호소하는 바이다.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애람되게 한 분은 꼭 소개시켜야겠습니다. 우리 멀리 제주도에서 오셨는데 소개를 해드려야죠. 우리 식민지 청산 가야사 전국연대 이용중 위원장님이 오늘 행사에서 멀리 제주도에서 오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 가장 이제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실은 지금 우리 이덕 교수님 강의 들어보셨죠? 이제 우리 이덕 교수 모시고요. 예, 바로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역사 의병장 이덕일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 내려와야 되잖아. 네, 내부 직원 안 계십니까? 화이트 스크린. 열차 돼서 이쪽이다. 우리 벽에 어디가 붙어있냐. 여기다가.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일반 인사말을 좀 해주십시오. 직원이 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양해를 바랍니다. 예. 나왔네. 나왔어. 아니 화면이 내려와야 돼. 스크린. 이쪽 온다. 저기 와. 기대를 하는 사람. 괜찮은데 제가 여기 가운데 불 하나만 켜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대단히 뜻이 깊은 자리죠. 제가 생각하는 건 오늘 지난주에 제가 대구에 가가지고 대구에 앞에 계신 그 김성문 그 대구 광역시 가락정치회 회장님이신데요. 그 가락정치회 또 수석 부회장이시기도 하죠. 김성문 선생님이 그 주도하셔가지고 가야연구원을 만들었어요. 그 가야연구원을 만드신 게 마을에 보니까 700만 가락동친들이 있는데 700만 가락동친의 뿌리가 김효로 왕과 허왕우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국민사학자들이 김효로 왕과 허왕우를 다 가짜다. 이렇게 일본인들이 만든 논리를 따라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알고 이제 김성모 회장님의 사단법인을 만드셔가지고 가야연구원을 만드셔가지고 지난주 제가 대구 가서 이제 강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나간철 교수님이 주도하셔가지고 광주연구소를 비롯한 이제 역사바로서기 시민연대 주최로 이 광주에서 강연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한 세기 전에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점령하려고 할 때 이 나라는 항상 그랬어요. 이제 지배층은 팔아먹고 민중들이 일어나서 지킨 역사인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동학이 일어났고 의병이 일어나가지고 이 나라를 지키려고 싸웠던 그거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항상 동서화합을 말하지만 동서를 갈라놓은 게 다 정치인들이 갈라놨지 일반 민중은 갈린 적이 없어요, 사실은. 다 그래서 이 자리가 대구 평생 대구에서 사셨던 이제 김성문 가락동친회 회장님과 그 다음에 광주의 나간철 교수님을 비롯한
양쪽 저는 또 이 충청도에서 오래 살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비로소 이 역사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 되는 데서 끝나지 말고 이 잘못된 역사를 바꾸는 그런 큰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느낌이 들어서 아주 이제 가슴이 이제 벅차고 있습니다. 사회학 이론 중에 빅스트림이라는 게 있죠. 큰 흐름. 이게 뭐냐면 여기저기에서 같은 현상이 벌어지면 그게 사회의 한 큰 흐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가야사가 뭐 핵심 요인이 됐습니다만 같은 식민사학을 타도하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제가 뭐 경남 창원에도 갔었고 뭐 대구에도 갔었고 광주에도 가고 여기저기 하는 걸 보면은 이게 바로 비로소 우리 사회의 빅스트림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못 바꾸면은 앞으로는 영원히 못 바꾼다라는 절박감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 젊은 학생들이 20, 20대 학생들이 이제 다시 한문을 배워가지고 역사 공부해가지고 해방 이후 80년 가까이 채칭 서울대 연고대 중심의 역사사학과 교수들이 만들어 놓은 이 식민사학을 갖다 언제 공부해가지고 그 이론을 논파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야말로 예전에 그런 말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 반역의 세월 끝장내고 올바른 세상 물려주자 했듯이 역사 분야에서는 그 반역의 세월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제가 이 책이 똑같은 책이 왜 두 권이냐면요. 이제 이 책에서 우리 안에 식민사관, 그 식민사학자들을 실명 비판을 했더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검찰에서 기소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재판까지 받았죠. 1심에서는 유죄를 받았어요. 그때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의 최재석 교수님 계셨는데 그분이 전화 오셔가지고 연배가 그때 구순이 되셨을 때입니다. 평생 이제 식민사학하고 싸웠던 분이신데요. 그분이 전화하셔가지고 어떻게 됐냐 그래서 뭐 징역형에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하니까 그분 말씀이 구한 말과 똑같네요. 일제 때와 똑같네요가 아니에요. 구한 말과 똑같네요. 그 말이 상당히 의미 깊은 겁니다. 왜냐하면 구한말 의병장 허위 선생, 의병장 이광년 선생 누가 죽였어요? 일본에 압제비된 한국 사람들이 죽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2심에서 뒤집히고 대법원에 이제 무죄 판결까지 나면서 그 다음에 이 책을 새로 쓴 겁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이 책의 내용이 그냥 식민사학 비판했어요. 그래서 제가 재판 과정에서 뭐라 그랬냐면 1심에서 아니 검찰의 기소장은 검사 임무용의 독후감 아니냐. 내 책은 나의 독후감이고 그럼 앞으로 역사서 쓸 때 내 독후감 검찰 찾아가가지고 나는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검찰에서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러고 써야 된다는 얘기냐. 그랬더니 제 진술 끝나고 나오는데 그 당시 박찬종 변호사님이 제 이제 공익변론을 하셨는데 제 손을 꼭 잡고 교수님 이건 100% 무죄입니다. 사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랬는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죠. 수십 년 동안 재판하신 분이 이거 사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 재판 이제 2심하는 와중에 한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분이 모르는 분인데 지금 이제 누구 통해서 또 고려대학교 전 교수님을 통해서 만나고 싶다라고 해서 만났더니 그분 말씀이 소장님 이거는 정권 핵심부에서 관여하는 겁니다. 절대 2심 가서 못 이겨요. 그래서 피하라는 거예요. 아니 피고인이 어떻게 피합니까 하니까 이건 재판부에서 상당히 그 부담을 갖는 재판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학자시니까 해외 학술대회 간다고 연장 신청을 하시면은 3번만 하시면은 정권 바뀌고 바뀐 다음에 재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말씀은 고마운데 그러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저 개인 이덕일 대 개인 김현구의 싸움이 아니고요. 단재 신초 선생으로 많이 상징화된 우리 민족사학대 해방이후까지 일제 식민사학을 이 땅에 뿌리내린 그 식민사학자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제가 뭐 감옥 가더라도 전 그대로 할 겁니다. 라고 했는데 다행히 뭐 2심 내서 이제 무죄로 뒤집혀서 대법원에 이제 무죄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더 잘 됐습니다만 우리 사회의 이 카르텔이 식민사 카르텔이 얼마나 강고한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담아서 다시 쓴 겁니다. 여기는 결국 뭐냐면 핵심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핵심은요. 역사를 보는 아와 비아가 누구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단재 신초 선생 여순 감옥에서 돌아가셨죠. 이 단재 신초 선생의 시각으로 보느냐, 이분이 감옥에서 신음하실 때 조선총독부 조선사 편수의 야유회 사진이에요. 조선 귀신 끼고 일본 게이샤 끼고 술 먹고 장구 치고 하던 이 사람들의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여러분들 놀라시겠지만 우리가 해방 이후 지금까지 다 이 사람들 식의 역사를 배워왔어요.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역사는 다 100% 이 사람들이 만든 역사예요. 아는 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하면서 여러 일을 겪는데요. 도저히 이제 믿기 힘든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뭐 그 이야기 하자는 자리는 아니니까요. 그럼 뿌리를 찾아보면 뭐냐면 결국은 모든 것 뿌리가 일제가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나서부터 이제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이외에도 핵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식민사관, 조선총독부 역사관의 세 가지를 정리하면은 이 셋입니다. 단군은 가짜라는 국교 부인론이고 두 번째는 한사군 한반도설, 낙랑군 평양설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주로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임나 일본부설, 임나 가야설인데요. 이렇게 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해방 이후 지금까지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학교 다니실 때 한사군 초등학교부터 배우셨죠? 그 한사군이 뭡니까? 고대 한나라가 위만조선을 무너뜨리고 세웠다는 고대판 총독부잖아요. 옛날 한사군 문제 꼭 나왔어요. 저 때도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습니다. 문제 뭐 나오냐면 다음 중 한사군이 아닌 것은 하면 낙랑, 임둔, 진번, 현도 중에 하나 빼고 뭐 집어넣으면 맞춰야 되죠. 또 하나는 낙랑군은 어디 있었냐라고 하면은 평양이나 대동강 이렇게 해야 되죠. 그게 뭐냐? 그 총독부에서 철저하게 주입시킨 논리를 우리가 왜 배워야 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뿌리가 있어요. 뭐냐면 해방 공간이라고 말하는 1945년부터 1948년까지를 보통 해방 공간이라고 말하는데 이때 역사학계가 세 학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을 계승하고자 하는 민족주의 역사학계가 있었고 또 하나는 주로 이제 사적 유물론, 그러니까 막스 엥겔스의 사적 유물론을 지지하던 사회주의 역사학계가 있었는데 이분들은 사회경제사학계라고 불렸죠. 마지막으로 총독부에서 일본인들의 지시를 받아서 우리 역사를 왜곡하던 식민사학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해방 공간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뭐 미군 정부와 이승만 정권인데 거꾸로 친일파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독립운동가들을 잡아 죽이고 고문하고 하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 와중에 민족주의 역사학계는 사라졌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역사학계는 대부분 월북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남은 것이 바로 이 식민사학계가 남아가지고 역사학계를 100% 장악을 하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이 식민사학자들이
해방 이후에 나는 식민사학자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아마 이 이기백 교수라는 분이 쓴 한국사실론이란 책을 보신 분도 있고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여기에 한국사의 세 학파를 분류했는데요. 보면은 첫째 민족주의사학 써놓고 막 비판했죠. 유물사관 써놓고 막 비판했죠. 그 다음에 실증사학이라고 이름 붙여놓고 막 칭찬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조금 아까 우리가 본 식민사학이란 명찰을 실증사학으로 딱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마치 식민사학이 아닌 것처럼 행세를 지금까지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병도 씨를 갖다가 보통 우리가 뭐 국사학계의 태두라고 말하는데 난 이분들이 말하는 국사학계라고 말할 때 나라 국자가 대한민국인지 대일본 제국인지 전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말을 하죠. 이분 말하는 거 한번 보세요. 역사를 새롭게 조찰한다고 객관을 몰각한 주관이거나 어느 한 편벽된 사관에 치우치거나 또는 사실을 고립적 표본으로 고찰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항상 객관을 토대로 삼아 시야를 넓혀 다각적으로 또 종적, 행적, 심적, 물적인 관련 아래 공정하게 고찰해야 한다. 이거 무슨 말 같은 얘기예요? 결국 이 사람 이야기는 뭐냐면 객관, 그 다음에 공정하게 고찰했더니 총독부 역사관이 실증사학이라 맞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 말장난이죠. 이기백 씨 한번 보세요. 이에 대해서 실증사학은 앞에 민족주의사학, 유물사학 강하게 비판하고 난 다음에 총독부 역사관을 식민사학을 실증사학이라고 이름 바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에 대해서 실증사학은 한국사의 발전을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이에 맞추어서 보는 것에 반대하였다. 오히려 실증적인 태도로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함으로써 한국사의 올바른 이해에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들 말장난들이죠. 객관적인 역사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사, 일본사, 한국사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객관이란 역사에서 객관이란 말은 뭐냐면 1980년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났다. 그건 사실이죠. 그걸 갖다가 누구 관점에 따라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객관이란 이 식민사학자들이 객관이란 용어 쓸 때는 총독부 역사관을 옹호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 객관, 실증, 이런 말들이죠. 그러면 북한은 어떻게 했냐면 북한은 처음부터 이 역사 분야를 남북한 체제 경쟁의 수단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당시 북한에는 5도 임시인민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위원장이었던 김일성 위원장이 파견안을 내려 보내가지고 역사학자들 월북을 종용합니다. 초청장을 보내요. 그 당시 이 남한에서는 미군정의 실정에 실망하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사적 유물론을 지지하던 역사학자들이 대거 올라가가지고 북한의 역사학계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학술지 역사 제문제를 발간하는데요. 여기에서 제문제 발간하는 발간자가 가장 과학적이고 선진적인 사상에 의거해서 조선민족의 장구한 역사를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옳게 표현하겠다. 객관적으로 표현하겠다 이렇게는 안 하죠. 옳게 표현하겠다. 저기 주관입니다. 우리 민족 입장에서 옳게 표현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1949년도 이 홍기문 교수가 벽초 홍명희 선생의 아들이에요. 임꺽정 전월등. 이분이 1949년도에 쓴 조선의 고고학에 대한 일제 오용학설의 검토. 제가 이거를 찾아보고 놀랐습니다. 여기도 조금 아까 어떤 분이 이 논문 어디 하고 할 수 있느냐 그러는데 이게 북한 것들 보려면은 좀 절차가 복잡하죠. 일단 통일원 가서 이리저리 막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국가보안법상에
찬양 고무죄가 있잖아요. 유엔에서 매번 고치라고 하는 법이 그 국가보안법상에 이제 찬양 고무죄하고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이런 건데 뭐 민주당이 그 절대 다수 있어가지고 왜 그 문제를 처리 안 하는지 의아스러운데 어쨌든 역작을 하는 사람이 북한 거 보면은 그나마 판례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분이 뭐 북한 거 이렇게 하다가는 아직도 그 법이 살아 있으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 내용이 뭐냐면 1949년이란 걸 상정하시고 이걸 한번 보세요. 그럼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기에 성공하자 그들의 소위 역사학자들은 조선 역사에 대해서 이상한 관심을 보였다. 혹은 고족과 고분 등을 발굴하고 혹은 문헌을 고증하여서 조선 역사로부터는 일찍이 듣지 못한 여러 가지의 사실을 입증하기에 이르렀다. 조선 역사로부터는 일찍이 듣지 못했던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들이 입증한 사실에 가장 중요한 것이란 과연 어떠한 것들인가. 첫째, 서기전 1세기부터 4세기까지 약 500년 동안 오늘의 평양을 중심으로 한나라 식민지인 낙랑군이 설치되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라고 하는 게 총독부에서 만든 거라 하는 이야기죠. 둘째, 신라 백제와 함께 남조선을 분구하고 있던 가라가 본래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것이요. 이게 임나일본부설이죠. 셋째, 신라 백제는 똑같이 일본의 부용국가로서 그 중에서 백제는 그가 멸망하기까지 시종일관하여 일본에 복속했다는 것이요. 넷째, 고대의 중국 문화가 결코 조선인의 손을 거쳐 일본에 소개된 것이 아니라 중국 본토나 또는 그의 식민지인 낙랑으로부터 직접 일본이 받았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1949년도에 썼다는 게 대단히 놀라운 사실인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비판하다가 수많은 일을 겪었던 그 논리들을 1949년도에 벽초 홍명희 선생의 아들의 홍기문이 이미 역사지문제에 써가지고 이거를 다시 말하면은 이걸 해체하는 것을 조선 역사학에 나아갈 길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결과는 1961년에 북한학자 류지린이 북정대에 유학 가서 고조선 연구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는데 이게 남북한을 통틀어서 최초의 의미 있는 역사학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남한의 아까 국사학계 태두라는 이병도 이분 박사 논문은 고려시대 연구라는 건데 박사 논문 제출하기 전에 몇 년 전에 이미 출간한 책이에요. 자기가 몇 년 전에 출간한 책을 자기가 제출해서 자기가 심사해갖고 박사 받은 거예요. 국사학계 태두가. 그런데 이 책은 이 고일강이라고 나중에 오늘 여러분 아마 이 첫 번째 자리인 걸로 아는데요. 그 한 자리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사실 이 책 이야기 하나만 해도 제가 이거를 갖다 거의 한문이 많기 때문에 그 한글로 다 번역해가지고 2019년에 출간을 했는데요. 고일강이라고 당대 중국에서 1920년부터 거의 뭐 60년대까지 중국 최고의 학자인데 고일관과 치열하게 다투면서 이 고조선에 대해서 썼는데 고조선은 하북성 일대까지 걸쳐져 있었고 한사군은 지금의 평양이 아니라 요동에 있었다 만주에 있었다라고 논증을 했죠. 그래서 북한학계는 1961년도에 한사군 한반도서를 완전히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나일본부설, 임나가야설이라는 임나일본부설은 이 김석평이라는 학자가 1963년도에 삼한삼국의 일본 열도 분국절이라는 논문을 제출해가지고 또 일본 학계에 엄청난 충격을 줘요. 저 이야기가 뭐냐면 임나는 식민사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임나는 가야가 아니고 거꾸로 가야계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소국 분국이다. 이 논리입니다. 일본 열도에는 가야, 백제, 신라, 고구려 계통 사람들이 일본 열도에 고대부터 진출해가지고 고조선을 필두로
서기전 일본사는 아주 고대를 조몽시대라 그러고 그 다음을 야요이시대, 그 다음에 고분시대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 조몽시대가 보통 서기전 4세기 3세기에 끝난다 그러죠. 그때 서기전 4세기 3세기 무렵에 고조선 사람들이 일본 열도 진출한 걸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계 사람들이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무수히 많은 소국 분국을 세웠는데 임나는 가야계 사람들이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소국 분국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일본 학계에 엄청난 충격을 줬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사실은 1963년도에 임나일본부설은 끝난 겁니다. 단 한국 역사학자들이 이 분국설에 동의했으면. 그런데 조금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일본 학자들보다 더 이 분국절에 이 남한 학자들 지금 100%라고 보시면 돼요. 99.9%. 뭐 서울대, 연고대, 뭐 무슨 대 여러분 아시는 무슨 대 따질 필요가 없어요. 한국은 외국 역사학자가 와가지고 놀란 게 있어요. 한국은 대학의 사학과가 저렇게 많은데 어떻게 학설은 딱 하나냐. 다 총독부 학설. 왜 딱 하나냐. 그래서 이 논리로 사실은 다 끝난 건데 임나일본부설은 요즘 와서 다시 음성적으로 학자들끼리 하다가 요즘 와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경상도는 다 임나고 전라도도 다 고대 야마도의 식민지였다. 이게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고. 바늘 훔쳤을 때 혼나야 되는데 바늘 훔쳤을 때 칭찬받아요. 그러니까 계속 하다가 소까지 훔쳐야 지금은 나라까지 팔아먹고 있는 게 지금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식민사관의 내용 보면 뭐 남한 강단사학계가 뭐냐 그러는데 강단사학계가 뭐냐면 서울대 연고대를 비롯해서 남한의 사학과를 100% 장악하고 있는 세력이 남한 강단사학계고 그 다음에 국가기관, 역사 관련 국가기관,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 역사재단, 뭐 한국학중앙연구원, 그 다음에 대한민국 학술원의 국사 분야 100% 장악하고 있는 데가 남한 강단사학이에요. 이 사람들 입장은 뭐냐? 따로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일본 구구파가 뭐라고 하고 있냐? 총독부가 뭐라고 말했나? 그만 알면은 그대로 100%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북한학자 홍기문이 몇 가지 정리를 했는데요. 단군 허구라고 하는 식민사관, 남한에서는 단군 부인하죠. 북한에서 인정하고. 한사관 한반도설, 남한 강단사학계고 일본 구구사학계는 그냥 한반도에서 인정합니다. 남한민족사학계, 북한역사학계는 한사관은 요동에 있다 그러죠. 임나일본부설, 남한학계는 임나가야라 그러고 남한민족사학계는 가야계가 일본 열도에 설치한 분국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 사람들이 철학을 이 식민사학자들 같이 카르텔이 철저한 데가 없어요. 이 중에 한 사람이 쓴 글을 보면 그 역사가의 유상이라고 이병도 뭐 박사가 세상 떠난 다음에 그 제자들이 추모 문집 낸 거 있는데 그 눈 뜨고 못 봐요. 이 사람들은 누가 와도 계속 해먹을 사람들인데 그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처음에는 새해가 되면은 과거에는 교수들 집을 찾아다녀가면서 인사를 했는데 어느 순간 규모가 커져가지고 호텔을 하나 빌려서 이 인사를 신년 할애식을 그렇게 이제 이 호텔을 빌려서 했다. 그럼 뭡니까? 교수들 앞에 쫙 앉아 있고 나머지 대학원생도 쫙 앉아서 난 그 글을 보는 순간 조폭 집단들의 이 행태가 그냥 딱 연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면은 이 최태영이란 전 서울법대 학장의 글인데요.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젊었을 때만 해도 한국 땅에서 단군을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실증사학을 내세워 단군을 가상인물로 보기 시작한 것은 이승만 정권 때지요.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난 친구지만
이병도 박사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박사는 말년에 건강이 나빴는데 어느 날 병실에 찾아갔더니 죽기 전에 옳은 소리를 하겠다며 단군을 실존 인물로 인정했어요. 그 사실을 후학들이 모르고 이 박사의 기존 학설에만 매달려온 것입니다. 이분이 1900년에 태어나서 2005년까지 105세까지 사신 분인데요. 이분의 말에 중요한 게 내가 젊었을 때만 해도 1900년생 분이 내가 젊었을 때는 8살까지가 젊었을 때예요. 이야기는 뭐냐면 일제 때도 대일 항전기 때도 단군을 부인하는 사람은 이 땅에 거의 없었다. 일본이 암만 단군을 부인해도 안 통했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해방 이후 실증사학을 내세워 단군을 가상인물로 보기 시작한 것이 이승만 정권 때부터죠. 이야기는 뭐냐면 일본인들이 단군을 부인하니까 안 믿었는데 한국인 식민사학자들이 한국인의 탈을 주고 거기다 그럴듯한 서울대 연고대 교수를 직함을 가지고 단군을 부인하니까 한국에서 한국사 국사학과 교수들이 부인할 때 뭔가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병도를 찾아가 가지고 여러 차례 이야기하면서 이병도 씨가 드디어 86년에 단군은 신화 아닌 우리 국조라고 하는 내용을 조선일보에 글을 쓰죠. 그런데 이 최태영 박사님이 모르신 게 있어요. 뭐냐면 이병도가 이렇게 단군을 인정했는데 후학들이 이병도가 단군을 실존 인물로 인정한 걸 그 사실을 후학들이 모르고 이 박사의 기존 학설에만 매달려온 거냐. 그게 아니란 겁니다. 그 뭐냐면 남한의 강단사학계는 뭐냐면요. 황국사관 주식회사의 한국 지방 지사예요. 이병도고 신석호고 다 황국사관 주식회사의 한국 지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지사장이니까 요만한 권한은 있죠. 그래서 조금씩은 일본인들이 한 역사를 이병도 씨가 요만큼씩은 바꿔놨는데 단군을 실존 인물로 인정해 이거는 본사 방침에 황국사관 주식회사 방침에 어긋나는 거죠. 왜냐? 황국사관은 뭡니까? 만해일계라고 하는 일본 천황을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건데 그래서 한국은 이 사람들이 단군을 부인하고 삼국사기 초기로 불순론 펼치고 이게 다 뭐냐면 한국 민족은 일본 민족의 부속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단군을 실존 인물로 인정하면 야마도 외 왕을 중심으로 보는 황국사관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달 내리는 겁니다. 그건 아니지 하니까 저 후학들이란 사람들이 이병도 저 노인네가 로망이 들었나 또는 저 최태영 저 노인네가 협박해갖고 그렇게 됐다 라고 하는 식의 논리로 펼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제자라는 사람들은 핵심적인 오단 어디에 해봤느냐 다 일본에서 받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조금 이따 임날본부설 뭐 이런 이야기 하기 시작하면요. 일본에서 오다를 받는다는 게 명확하게 다 알 수가 있어요. 나같이 교수는 몇 시까지 하면 됩니까 강의를? 원래는 5시까지 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15분 해서 5시 15분까지 5시 15분까지? 반까지 해도 돼요. 반. 그러면 그럼 제가 닦고 절충해서 5시 반까지 하겠습니다. 당군을 인정한 것이 전부 다 이 일본인들이 부인한 것이 전부 다 일본인들이 이제 부인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병도와 함께 그 이병도 씨는 주로 서울대와 그다음에 그 학술원 회장을 20년 했잖아요. 그래서 그쪽을 중심으로 식민사학을 전파시켰다면 이 신석호는 고려대학교하고 국사편찬위원회 국사관의 후신인 그러니까 이
조선사편수회의 후신인 국사편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사를 왜곡했는데요. 제가 조선사편수회의 후신이 현재의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다 이러면 여러분 잘 안 믿기시죠? 1990년에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국사편찬위원회 4라는 국사편찬위원회 4를 출간했어요. 거기에 이 신석호의 재직기간을 뭐라고 써놓은지 아세요? 국사편찬위원회 재직기간을 1929년부터 1965년까지 그렇게 써놨어요. 1929년에 국사편찬위원회에 근무했다는 게 이 신석호가 1929년에 있던 조직이 뭡니까? 총독직속의 조선사편수회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국사편찬위원회는 총독직속의 조선사편수의 후신으로 지금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뭐 엊그제 중국에서 고구려 발해 지운 거 나왔죠? 그러니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자기네가 자료 다 제공해 놓고 나서 아닌 척하죠? 그 전시 이미 55일 했잖아요. 그러면 자료를 그렇게 제공했는데 국립중앙박물관 직원이 안 갔겠어요? 간부가 안 갔겠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언론 보도가 되면은 그제야 아닌 척하고 독도가 일본 거라고 논문 쓰는 한국인들 수두룩해요. 아닌 척하는 거죠 다. 그런데 철의 카르텔이라 100% 장악한 보수진보도 없어요. 이 역사학계는 보수진보 없습니다. 좌우 없어요. 다 식민사관 통속이에요. 보세요. 신석호 뭐라 그랬냐. 단군은 아사달에 들어가 신선이 되었다는 것이라 이것을 역사적 사실로 믿을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 삼척동자도 믿지 아니할 것이다. 일본인도 아닌 한국인 학자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죠. 이 당시는 이 양반이 사무국장인데 위원장은 교육부 장관이 겸임을 했고 실질적 위원장인데 한국인 국사편찬위원장이 단군 다 가짜야. 삼척동자 다 믿어. 이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단군 하면은 부지불식간에 가짜냐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EBS라는 교육방송에서 우리가 아는 단군조선 실제한 역사 노노 바로 개천절 직전에 방송해가지고 우리가 아는 단군조선은 실제 있었던 역사 노노 이따위 걸 갖다 공공연히 방영하는 게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에요. 이런 거 방영해도 뭐가 문제인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 역사관이 아주 몰락하다 못해 철저하게 세뇌된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인 거죠. 그래서 일본인들이 삼국사기 가짜라고 보는 삼국사기 불신론이란 게 있어요. 다 몰랐죠? 이거를 제가 한국사학계에 삼국사기 불신론이란 게 있다라고 밝혀내면서 또 비판 엄청 받았죠. 예전에는 논문 심사, 논문 제출하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앞부분 기록을 인용해서 논문 제출하면 논문 탈락, 사유 1. 삼국사기 초기 기록 인용했음 이렇게 했어요. 요즘은 비판받기 시작하니까 그렇다 그래서 통과시키진 않아요. 다른 명목을 들어가지고 다 탈락을 시키죠. 보세요. 이 사람 이기동 박근혜 정권 때 한국학중앙연구원장 하던 사람인데요. 근대사학의 방법으로 항상 이 사람들 말이 근대사학이란 말을 쓰는 거는 우리가 원래 했던 역사는 다 이 근대가 아니라는 거죠. 폄하하면서 한국고대사 연구에 착수했던 수다스키치, 이마니스류 등의 일본 학자들은 문헌고증학의 연구 방법에 입각하여 삼국사기에 대한 서류 비판을 가하였는데 그 결과 개왕 근초고왕 이전에 백제본기 기사가 신빙성이 결여된 것으로 논단되어 그 사실성이 부인되고 말았다. 말기는 뭘 말아야 일제식민학자들이 가짜라고 주장한 거지. 삼국사기 가짜라고 주장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김부식이 할 일이 없어갖고 삼국사기 앞부분을 갖다 다 가짜로 씁니까? 왜? 일본인들이 왜 가짜로 몰았냐?
모든 목적은 임나일본부 가야사 왜곡에 있어요. 369년에 야마도회가 가야를 점령하고 임나일본부서를 설치했다라고 주장해야 되는데 삼국사기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가짜다라고 모른 거예요. 무슨 문헌고등학적 연구방법 다 개소리에 근거 하나도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놀랍니다. 실제 이 서울대 연구대 중심한 사학과 교수들이 저렇게 아무 근거도 없이 그럴 리가 있나. 여러분 연구해보세요. 공부해보면 100%에 100% 아무 근거 없어요. 그냥 일본인들이 한 거 따라서 그냥 하는 거죠. 이야기는 뭐냐면 이만희시 류 박사, 그 아주 악질 식민사학자 이만희시 류가 있는데 이 신석호가 내가 경성제대 본과 때 주로 가르침을 받았던 선생은 이만희시 류 박사라는 일본인이었다. 그는 비교적 학자적 입장에서 사실을 왜곡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하는 이 이만희시 류가 아주 악질적으로 우리 역사를 다 조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만희시 류 박사가 양국고사의 근본적 연구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삼국사기는 가짜고 일본서기는 진짜다라고 얘기하면서 일본서기가 진짜인 것처럼 통용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일본 학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저 쯔다소키치는 뭐냐면 이야기를 보면 삼국사기 특히 신라본기의 앞부분에는 소위 외 혹은 외인에 관한 기사가 자목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삼국사기 상대 부분이 역사적 사실의 기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외에 관한 기록이 없기 마찬가지로 사료로서는 가치가 없다고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핵심이 외에 있죠. 삼국사기에서 외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를 봤더니 삼국사기, 신라본기, 백제본기 이런 데에 임나일본부설이 1도 안 나오는 게 1도 한자도 대신에 여기에 나오는 외는 일개 해적 수준인 겁니다. 식량이 흉년이 들어서 식량을 구걸하러 왔다든지 다 일개 해적 수준의 외만 나와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삼국사기를 사실로 인정하면 임나일본부설, 임나가야설을 사실이라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삼국사기는 가짜다라고 이 쯔다소키치 이만희시 류 등이 주장한 걸 갖다 지금의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박근혜 정권 때까지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하던 이기동이라는 사람이 동국대 교수죠. 서울대 국사학과에서 박사학위 했죠. 삼국사기는 백제본기는 근초고왕 이전까지는 다 가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게 지금 남한 강단사학자들 100% 다 통용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대한민국 여러분이 낸 세금 가지고 205년도에 한일역사 공동연구 보고서를 냈죠. 이게 뭐냐면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이 자꾸 역사 왜곡하니까 일본 수상한테 우리 양국의 역사학자들 좀 모아가지고 공동으로 역사 연구를 좀 시켜봅시다 하니까 일본 수상이 동의해가지고 한일역사 공동연구위원회를 만들었죠. 김대중 대통령은 역사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셨던 역사에 해박하셨던 분인데 대한민국 강단사학계 100%가 식민사학자라는 사실은 잘 모르셨죠. 알기 힘든 사실이었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 세금 가지고 한 해는 도쿄에 한 달은 도쿄 한 달은 그 일본 학자들이 여기 와가지고 양국 세금 가지고 연구해서 발표를 2005년에 했는데 한번 보세요. 백제에 대해서 뭐라고 써놨냐면 한강유역 백제 정세는 어떠하였을까?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의하면 고유왕이 27년도에 육자평 및 십육관등제 등의 중화집권적 관료제를 완비했다고 나오나 이는 후세 백제인들이 고유왕 중시관념에 의하여 조작된 것이다. 이 시기 백제의 발전 정도는 좀 더 낮추어 보아야 할 것이다. 백제는 3세기에도 건국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삼국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 원삼국이란 말이 왜 나오냐면 이 주장대로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영산강 지역에 2세기 때 무슨 유물이 나왔어요. 그럼 뭐라고 하면 됩니까?
백제 유물 그럼 간단하잖아요. 그때 백제 없었지. 저 대구에서 3세기 때 유물이 나왔어요. 뭐라고 하면 됩니까? 신라 유물 하면 되죠? 그때 신라 없었어. 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삼국도 아닌 것이 삼국이기도 한 것이 해가면서 만든 게 원삼국, 삼국시대가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럼 원삼국 1세기부터 3세기 때까지 유물이 나오면 아비를 아비라고 못 불러요. 백제를 백제 거라고 못 부르고 신라를 신라 거라고 못 부르고 원삼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1세기부터 3세기 또는 4세기까지 뭐가 있었냐? 그럼 여기에는 사만이 있었다. 마한, 진한, 변한이 있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반도 남부에는 사만이 있었다는 건데요. 뭘 보고 하냐면 중국의 진후가 쓴 삼국지하고 범엽이 쓴 후한사란 책에 나오는 동열전에 사만이 나와요. 다 그거 보고 하는 건데 그 중국 삼국지하고 후한사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만은 사방사천리다 이렇게 나와요. 사방사천리다. 그러니까 청나라 때 만주의 권룡제가 자기네 만주력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만주 원류고란 책을 당대 최고의 학자들을 동원해 갖고 쓰게 했는데요. 그 책에는 사만이 어디 있다고 나오냐면 요동반도 있다고 나와요. 그래야 맞죠. 그래야 방사천리가 되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사만 어쩌고 하는 이야기들은 전부 다 뭘 갖고 하는 거냐면 삼국을 지우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삼국은 신라, 백제, 가야를 지우기 위해서 사만을 갖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여기 마한 이야기 많이 하시죠? 그런데 마한은 백제와 관련된 마한은 서기 9년에 망했어요. 삼국사기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서기 8년에 마한이 거의 망했고 2성이 남았는데 서기 9년에 온조왕 때 2성도 항복했다. 이로써 마한은 망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마한은 서기 121년에 고구려와 함께 한나라를 중국을 공격하는 마한이 서기 121년에 나와요. 그 마한 어디 있었겠어요? 그럼 대륙에 있는 거죠? 이 반도에 마한이 있었다 그러면은 서기 9년에 망했어요. 안 망했다는 겁니다. 그 논리가 뭔지 아세요? 야마도 외가 모든 결론은 임날본부예요. 여러분 이해 안 가는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안 나오는 이야기 한다 그러면, 남한 강다사학자들이 한다 그러면 전부 다 임날본부를 갖고 하는 겁니다. 369년에 야마도 외가 제가 또 왔는데 369년에 이제 야마도 외가 원래는 249년인데 여기에 자기들 마음대로 120년 플러스 해가지고 369년의 사건이라고 하는 게 하여간 일본 서기 이 식민사학자들 논리 보다 보면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이건 일본 서기는 249년이라고 기록이 돼 있는데 일본 식민사학자들하고 남한 식민사학자들은 120년 더해가지고 369년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뭐라고 하냐면 야마도 왜군이 모두 탁순의 집결을 해서 신라를 공격해 깨뜨리고 이로 인해 비자발, 남가라, 녹고갈라, 다라, 탁순, 가라 7국을 정벌하고 군사를 서쪽으로 돌려서 고해진에 이르러 남만의 친미다래를 주룩하고 백제에게 하사했다. 여기에서 전부 다 마한이 나오는 게 여기 뭐냐면 여러분 강단사학자들, 식민사학자들 삼국유사에 의하면 가야가 몇 개국입니까? 우리 김남문 선생님의 가야 관련해서 책 2권을 쓰셨는데요. 가야 6국이죠. 식민사학자들 절대 가야 6국이라고 안 해요. 가야 7국. 이 사람들이 가야라고 말할 땐 임나라고 가야라고 쓰고 임나라고 읽는다 하면 정확합니다. 7국은 바로 요거 비자발, 남가라, 녹고갈라, 다라, 탁종, 가라 7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가라 10국, 가라 13국 전부 다 일본 서기에 나오는 거 가지고 하는 건데요.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이게 전부 다 경상도라는 거고, 그런데 경상도를 다 점령해서 임날본부를 여기 세웠다는 건데요. 여러분 논리를 한번 보세요. 어디로 공격했어요? 신라를 공격했다는 거죠? 신라를 공격했는데 망한 건 가야라는 거예요. 역사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신라를 공격했으면 신라가 망해야지. 신라 공격했는데 망한 건 가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임나란 말 안 나오죠? 자기들이 요 7개 나라를 임나 7국이라고 자기네가 이름 붙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남가라를 금관가야, 김해에 있던 금관가야라고 합니다. 그러면 369년에 금관가야가 망했어야죠. 그런데 삼국유사 가락국기 보면은 369년에 가야 금관가야는 안 망했어요. 이식포망이 그대로 왕을이 있다가 406년인가까지 왕을이 있다가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줘요. 그러면 이때 일본이 지배했으면 금강가야 망했어야지 하면 그 얘기는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이것만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얼마나 웃기냐면 야마도 왜군이 탁순에 집결했다는 건데요. 이 탁순을 갖다가 이 사람들 주장하는 거 보면 이 탁순을 갖다 뭐 대구 창원, 대구 창원 이렇게 비정하는 건데요. 보세요. 탁순을 대구라고 주장하는데 그럼 야마도 왜군이 대구에 집결했으면은 뭐 타고 와야 돼요? 비행기 타고 와서 공수부대가 있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대구에 집결해서 아래로 내려가요? 저 당시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갖다 근대 학문의 방법으로 뭐 문헌고증학으로 어쩌고 하는 게 남한 강단 사학자들 서울대 연고대 사학과 교수를 주축으로 전국의 100% 사학과를 다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경상도를 지배하고 임나 일본부를 펼친 다음에 군사를 서쪽으로 돌렸잖아요. 돌렸다고 하죠. 그러니까 서쪽이 어디예요? 전라도라는 거죠. 그래서 뭐 고해지는 어디냐? 지들끼리 뭐 전주다 광주다 어디다 하고 남만의 친미다래는 어디냐 하면은 친미다래는 전남 강진이다. 백제에게 하사했다 이렇잖아요. 이때까지 그러면 뭐냐? 이때까지 369년까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야마도회가 정벌해가지고 백제에게 하사했다. 하사했으니까 이 논리는 백제왕은 야마도회의 신하예요. 그러니까 이 전라도 땅의 처분권은 누가 있나? 누가 있어요? 전라도 땅의 최종 소유자는 누구예요? 야마도회 왕이라는 거예요. 그 논리를 지금 여기에다가 마흔을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이때 비리, 벽중, 포미지, 반고 사업이 자연히 항복했다. 야 비리, 벽중이 어디냐? 벽중은 전부 김제 아니냐? 뭐 여기 어디냐? 그냥 말 같지도 않은 얘기로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탁준을 갖다가 대구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논리가 뭐냐면 탁준의 옛 발음이 대구의 옛 지명이 달구벌이잖아요. 달구벌의 달자하고 탁하고 발음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탁준이 대구라는 겁니다. 그 친미다래, 친미 남만의 남쪽으로 함께 친미다래로 주룩하고 백제에게 하사했다. 친미다래는 어디냐? 암만 찾아봐도 삼국사기 뭐 고려사 암만 뒤져봐도 친미다래 비슷한 글자가 한자도 없어요. 고지명에.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저 수야마시 야스카제라는 식민사학자가 친미다래 한자를 일본어 발음을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발음을 읽어보니까 도무다래 이렇게 돼요. 찾아보니까 전남 강진이 옛날 도무군이었네. 그래서 여기가 강진이야. 이 논리가 맞으려면 369년에 이 호남 사람들은 일본어 사용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친미다래를 도무다래를 읽어야 되잖아. 일본어 발음으로. 이 땅 논리 가지고 지금 이 경상도는 이미 다 먹었다고 전제했고 지금 전라도를 갖다가 야마도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광분하고 있는 게 지금 남한의 강단 사학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야마도에는 6세기 초나 6세기 중반까지 제철 기술이 없어요. 철 만드는 기술이. 근데 철 만드는 기술이 없는데 이상하게도 군사 강국이라는 게예요. 나 이 식민사학자들 논리보면 아까 저 이기동 장관이 근대사학의 방법으로 문헌고등학적 방법으로 어쩌고 했는데 근대사학커녕 문헌고등커녕 이 정상인인지 IQ가 30 넘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고대에 제철 기술이 없는 고대 군사강국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우라늄 추출 못하는데 미사일 기술이 없는데 군사강국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결했냐? 야마도에는 제철 기술이 없는데 어떻게 해결하냐면 백제에서 와서 갖다 바쳤다는 겁니다. 덩어리 쇠를 갖다가 바쳤기 때문에 야마도에는 제철 기술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대 김영구 명예교수라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백제에서 왕자 전지를 외의 인질로 파견한 것은 철정, 덩이쇠를 비롯한 선진 문물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약속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가 생각된다. 이 고려대 명예교수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백제에서 제철 기술도 없는 야마도 외에 덩이쇠를 지속적으로 갖다 바치겠다는 약속을 위한 보증수표로 왕자를 인질로 바쳤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얘기하려고 하다 보면 참 이게 무슨 좀 정상적으로 학자면은 이거 초등학생도 펼 수 없는 논리 지금 주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한국유수대학의 명예교수고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고 나라에서 예산 편성하면 100%의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일본 혁이는 좋게 말하면 이 백제인들이 주로 쓴 겁니다. 썼는데 일단 시간을 왜곡했고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를 다 야마도의 식민지로 만들어 놨는데요. 그래서 북한의 김석형 교수가 주장한 게 일본 서기에 나와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임나 이런 나라들은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나오는 그 본국이 아니라 그 본국들이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소국, 분국들의 이야기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시죠? 시기를 보면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야마도에 조공 바쳤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일본 서기에 나오는 고구려를 우리가 아는 고구려로 보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분국설로 보면 다 해결이 되는데 남한 강단사학자들은 절대 아닌 거죠. 일본 서기에 나온 건 전부 다 한반도 남부에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야계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가야계가 그 나라로 이전하고 수도를 이전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백제계가 주도하는 게 일본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북한의 김석형이 우리는 서부 일본, 북교수 기비, 기네 야마토 등지에 백제, 가라, 임나, 신라 계통의 소국들이 존재하였으며 이 소국들도 백제, 가라, 신라라고 칭하였을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 논리를 1963년에 지금으로부터 59년 전, 60년 전에 펼쳤는데요. 남한 학자들만 일본 학자들하고 남한 학자들만 끝까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즘에 이 기문을 갖다가 전북 남원이라고 해가지고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까지 했었죠. 이 기문 뭐라고 나오냐면 백제 임금이 무령왕이라고 주장합니다. 식민사학자들은 따로 황제께 일본 천황이라는 거죠. 주문을 올려서 반파국의 신의 나라 기문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엎드려 원하옵기는 하늘의 은혜를 판단하셔서 본래대로 속하게 해주소서. 그 전북 남원을 갖다가 식민사학자들 논리에 의하면 반파국이 뺏어갔는데 백제왕이 야마도 우왕에게 좀 돌려주도록 하세요 하니까 야마도 우왕이 다 불러놓고 야
이거 백제에게 주어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김은 땅의 소유자 누구예요? 야마도 외가 되는 거죠. 여기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그 전부 남원을 김문이라고 한 게 전부 다 사료 조작의 달인 이만희시류, 아까 신덕호가 대단히 존경한다던 그 이만희시류가 다 만든 논리들이죠. 그런데 임나사연이라는 게 있어요. 임나사연을 갖다가 일본 서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백제가 야마도에다가 임나사연을 신에게 좀 하사해 주소서라고 하니까 일본 조정에서 논의해가지고 그래 백제는 가져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논리가 백제로 가져라고 했다 그래서 백제께 아니에요. 왜냐하면 왕이 신하에게 내려주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최종 처분권, 최종 소유주 누굽니까? 일왕인 거죠. 임나사연이란 땅이 뭐 상다리, 하다리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땅인데요. 그런데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에서 나랏돈을 가지고 이 임나사연을 가지고 일본 학자들까지 불러다가 일본 고급파 학자들까지 불러다가 남한 학자들하고 같이 국제 학술대회를 했는데 이걸 갖다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한 게 한겨레 노영석이라는 기자. 여러분 앞으로 한겨레 신문 혹시 보시게 되면 이 노영석이라는 기자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 사람이 쓴 기사 다 이런 식인데요. 제목은 가야 영역 임나일본부 물음표하고 한일 학자들의 고대사 배틀. 마치 한일 학자가 고대사 임나사연 가지고 마치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써놨죠. 읽어보죠 한번. 이동희 인재대 교수는 공격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아주 공격하는 것 같죠. 영호남에 걸친 가야의 서쪽 관계를 논할 때 임나사연의 위치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국내 학계는 전라도 동쪽 섬진강 기슭의 순천, 광양, 여수 일대를 실제의 임나사연이자 가야의 서쪽 끝 가야사연으로 봅니다. 그런데 일본 쪽 연구자들은 임나사연을 여전히 구체적 근거도 없이 전라도 서쪽 영산강 일대에 있었다고 봅니다. 식민사학자 스야마시 야스카즈가 이런 설을 낸 이래 100년 이상 고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사 보시면 정리 딱 두 가지로 돼요. 야마도에가 소유하고 있는 야마도에가 마음대로 하사하는 임나사연의 위치가 어디냐. 여기에 대해서 일본인들은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영산강 유역이 임나사연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동희를 비롯한 국내 학계, 국내 식민사학계 이러면 딱 맞죠. 국내 학계는 뭐라고 본다는 거예요. 섬진강 기슭의 순천, 광양, 여수 일대라고 본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순천, 광양, 여수는 고대부터 야마도의 식민지라 하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아닌 것처럼 일본 학자들은 영산강 유역이 임나사연인데 아니에요. 영산강이 아니고요. 여기 순천, 광양, 여수 일대가 야마도의 식민지예요. 이 얘기하는 건데 마치 공격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다시 한겨레 신문에서 좌장으로 토론을 지켜본 이영식 인재대 교수가 총평을 말했다. 임나 명칭을 갖고 한일 학자들이 왈가왈부하게 된 것만 해도 큰 진전입니다. 과거엔 일본 서기 자체를 거짓말 사사라고 해서 인용하는 것조차 꺼렸는데 이제는 가야 지역 고고 발굴 조사가 진행되면서 일본 쪽 임나 사료들도 비판적으로 활용하고 공유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자리는 한일학계에 관심이 새롭게 모아지만 가야사도 알찬 내실을 갖출 수 있음을 나름 보여주는 자리가 아닌가 합니다. 나랏돈 가지고 한 게 뭐냐면요. 이영식 인재대 교수가 총평을 말했다. 일본 서기 자체를 거짓말 사사라고 해서 인용하는 것조차 꺼렸는데 이제 대놓고 한다는 거죠. 오늘 자리는 한일학계, 한일 식민사학계에 관심이 새롭게 모아지면 가야사도 알찬 내실. 이 얘기가 뭐냐면 경상도뿐만 아니라 전라도도 우리 야마도의 식민지라고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합니다. 나랏돈 가지고 한 거예요 이게. 전라도 이미 다 먹혔어요. 여러분이 잘 실감을 못 하시는 거죠. 역사니까.
전라도는 이미 다 먹고 이제 근데 보면은 이 큐소 왕가의 발당기라고 하는 데서 나온 철무하고 가야에서 나온 철무하고 똑같죠. 이게 일본 내에 고구려 백제 신라계 유적들이 너무 많아. 이거는 이제 백제계 유적이고 일본 열도 이건 고구려 유적이고요. 요게 이제 일본의 기토라 고분이라는 것이 80년대에 발굴됐어요. 하늘에 별자리가 나오니까 일본 언론에서 막 난리 났어요. 별자리를 그린다는 거는 뭡니까? 황제국가라는 거죠. 그런데 2, 3일 지나니까 갑자기 보도가 쫙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냐? 이 고구려 별자리에 보니까 이 수많은 자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빼죠. 그런데 이 사람들 제가 좌우가 없다 그랬잖아요.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사전을 만들면서 이병도 신혁호는 빠지고 이농아만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 한번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서 이농아에 대해서 나온 건 뭐라고 했냐면 친일 반민족 행위자 이렇게 나왔죠. 이병도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요? 역사학자. 신석호에 대해서는 역사학자. 똑같이 조선사 편수에 근무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농아만 친일파로 몰고 이병도 신석호는 역사학자로 몰아요.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요. 이게 이제 강만길 고려대 교수가 역사가의 시간이라는 자기 자서전 뒤에다가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 위원장 시절에 쓴 일기를 써놨어요. 여기 뭐라고 했냐면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이 가지는 역사적 의문제인데 치욕스러운 역사를 철저히 밝혀서 가르침으로써 역사 반성의 폭을 넓힐 수 있어야 한다. 친일 반민족 행위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서 역사적 단죄로 하지 않고는 사회 정의가 서지 않는다. 친일 반민족 행위 규명과 역사적 단죄는 평화통일의 추진 과정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 구구절절 100% 다 맞는 이야기예요. 친일 반민족 행위 역사적 단죄해야죠. 그런데 이거를 보면은 이거리 당시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선정이 되면 그 집에다가 공문을 보냈어요. 어느 집에 보냈냐면 아까 제가 본 그 북한 학자 홍기문 집안, 벽초 홍명희 선생, 괴산 사는 그 집에 당신네 집안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조사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하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중추원 찬이를 지낸 홍승목의 중선 홍기훈 씨도 같은 내용의 전화를 걸어왔다. 홍승목은 소설 임꺽정의 저자이며 해방의 북에 가서 부수상을 지낸 벽초 홍명희의 조부다. 벽초에 붙이는 한일합방을 자결을 했는데 조부는 조선총독부의 중추원 찬이를 지내 이번 친일 반민족 행위 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것이라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벽초 홍명희 선생 집안은 벽초 홍명희 선생의 좌우합작 연합전선인 민족전선인 신간회의 사회주의자 대표로 신간회 부회장을 하죠. 그리고 그 아버지인 홍범식 선생은 나라 망하니까 자결했죠. 그 다음에 홍기문 선생도 일제 때 독립운동가 출신이죠. 3대가 독립운동했는데 이 집안에는 홍성목이 이 벽초의 조부가 중추원 찬일했다 그래서 친일 반민족 행위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집에 공문 보냈어요. 그런데 이병도 신석호는 왜 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병도 신석호 빠졌어요. 여러분 일하시다 보면 많은 난관에 부딪히실 거예요. 특히 사학과 나왔다, 사학과 교수라 하는 사람들은 그냥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 자기 자서전에 쓴 거 보세요. 이 과정 전체를 통해 신석호 선생님이 계속 실질적 지도교수여 학위심사위원이었지만 자신의 전공 분야와 동떨어졌다 해서 간섭하는 일은 전혀 없었다. 이런 지도교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학문 생활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 같은 은사님들의 교육자로서의 충정과 학자로서의 폭넓은 학문관이 뒷받침되어 역사 연구자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 그 같은 뜻높은 뒷받침에 부응할 만한 결과가 되었는지 자성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니 신석호를 갖다가 친일 반민족 행위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겠어요? 신석호의 뜻높은 뒷받침에 부응할 만한 내가 학자가 되었는지 자성한다라고 하는데 선정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 란대가 남의 아버지 할아버지를 친일파로 선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석호 뭡니까? 이번 강만길 교수 대학 다닐 때 대학 가서 만난 거잖아요. 그럼 대학 가서 만난 사람을 갖다가 선정할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되죠? 하고 나서 선별적으로, 그러니까 선별적인 정의 실현은 안 하는 것만 못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이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은 아까 가야하 전국연대 유영중 위원장님이 사학과 교수를 만나고 여러 번 놀라셨죠. 처음에 몰랐다가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인데 막상 이 문제가 나오면은 확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100%에 100%, 99.999%. 그러니까 제가 유식민사학 비판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많은 비판을 당했는데 비판당하고 매도당하고 했는데 제가 한 게 뭐예요? 그냥 식민사학 해체해야 된다. 식민사학 극복해야 된다. 그 얘기 한 거예요. 그러면 자신들이 식민사학자가 아니면 저를 그렇게 매도하고 비판할 이유가 있어요? 일제시대로 가보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 우열단 백범 저거 다 죽여야 돼. 그러면 나는 독립운동가야. 이게 앞뒤가 맞아요? 우열단 죽여야 돼. 백범 죽여야 돼. 80년대에 김대중, 김영삼 죽여야 돼 하면서 난 민주주의 지지해. 이러면 이게 앞뒤가 맞아요? 전혀 안 맞죠? 마지막 지금 현실로 벌어진 얘기만 하고 정리하겠는데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8대 역사 문화권 특별법이란 게 만들어졌는데 전국토를 다 팔아먹었어요. 지금 마한을 갖다가 아까 마한에 이만하게 그려놨어요. 가야는 또 이만하게 경상도뿐만 아니라 전라도까지 다 왔죠. 여기서 이 사람들이 가야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 그랬어요? 임나라고 읽는다 그랬죠. 그 임나가 야마도해가 경상도 전라도 다 먹었어요. 그 다음에 또 마한 여기까지 다 왔어요. 이걸 지금 국회에서 국민의힘도 아니고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해가지고 이 법을 특별법을 통과시켰는데 공청회도 한 번 안 했어요. 앞으로 이 법이 엄청나게 많은 무수히 많은 그 문제를 불러일으킬 겁니다. 또 여기는 강원도는 예맥 갖다 놨어요. 예맥이 어디서 중국사를 보면 다 예맥은 동호나 흉노 옆에 있다 그랬는데 왜 강원도에다 갖다 놔요? 그러면 처음에는 마한을 이렇게까지 안 했는데 나중에 마한 하고 나서 처음에는 마한을 갖다가 영산강유역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마한역사문화권을 영산강유역을 중심으로 전남 일대 마한시대의 유적유물 이렇게 했다가 이것도 뭐냐면 여기 나주에 전방후원부 나오잖아요. 그걸 갖다 야마도의 거라고 지금 주장들 하고 있잖아요. 이 전방후원부는 원래 어디서 제일 먼저 나오냐면 북한의 자강도에서 최초로 나와요. 그리고 여기 해남에서도 나오고 한평에서도 나오고 이런 시기에 깨나오면 입 딱 다물어요. 왜냐? 지금 나주권은 자기네가 해보니까 뭐 5, 6세기 어쩌고 하죠. 야마도 외인들이 와가지고 여기 지배했다는 증거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산강유역에다가 자신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마한 역사문화권을 영산강유역의 전남 일대에서 충청, 광주, 전남 전역으로 전북지역으로 아주 거대하게 확대시켜가지고 여기를 갖다 다 야마도의 식민지를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마 우리가
믿기 어려운 사실일 텐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다 돼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항상 지배층이 나라도 팔아먹고 역사도 팔아먹고 그럴 때 다 민중들이 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왔고 그래서 찾았어요. 여기 특히 또 뭐 호남 다 동학의 고장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그 김원국을 남원이라 그랬다가 나중에 이 전북 그 남원 시민들이 알고 나서 대대적으로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나마 유네스코에 신청까지 했는데 김원국으로 신청까지 했는데 김원자를 그 얼마 전에 실구원이 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지금 이게 이 역사 지금 이런 식의 특별법까지 만들어 가면서 야마도의 식민지를 다 해놨어요. 또 저쪽 예맥 이런 데는 중국 동북공정 이쪽에 맞춰갖고 다 해놓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바로 다시 잡을 때가 되었다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역사 바로 세우기 이제 시민연대 광주에서 만들어진 거에 저는 큰 희망을 보고요. 여기 김영문 그 가락동천의 대구광역시 회장님께서 참여하셨는데 이제 이 운동을 전국적 차원에서 전개해가지고 바로 잡아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 우리 후손들은 젊은 사람들이 바꾸기 힘들어요. 저희가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